안녕하십니까.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요즘 동포분들 모이시면은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이야기,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한국 언론도 보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온통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 대형 촛불 부대가 들고 일어설 정도로 아주 국내 상황이 어수선한데요. 그런데 이번 촛불은 크게 두 패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유튜브 방송 이렇게 세계를 또 들여다보면은요, 조국 장관 임명을 처음부터 반대하고 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온 우파 그룹의 유튜브 방송들은 뭐 나름대로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거의 매일 새로운 뉴스를 퍼뜨리다시피 그렇게 했죠. 근데 실상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미 다 다른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 이렇게 재포장하고 짜집기 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수준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자, 어쨌든 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지 뭐 추석 전부터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어제 마치 한동안 잠잠하게 있었던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아주 말빨이 센 분이죠. 이분도 유시민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또 한마디도 언급 안 하고 잠잠하게 있어서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냐 하면서 이렇게 우파 유튜버 방송들이 공격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버 방송 기자로 돌변해 취재도 하시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검찰이 정경심,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경심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정상국가라면은 그 발부 확률이 0%이지만은 우리 법원은 이 반반이다. 뭐 이렇게 좀 꼬집어서 얘기하면서 만약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 기각이 되면은 그 검찰의 특수부 수사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이번 조국 장관 수사는 지금 그 검찰 특수부도 이제는 사생 결단을 하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언제 연막이 이렇게 거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저기서 뭐 검찰 개혁 촉구 촛불 대회니, 또 뭐 대학가에서는 또 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위한 또 촛불 집회니, 뭐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요. 이게 점점 이제는 커다란 양파로 갈려서 커다란 촛불 집회로 이 아마 대한민국 하늘이 더 맑아지는 게 아니라 뿌여지게 흐려지는 그런 하늘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도 해볼까요? 미국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가졌습니다. 근데 언론을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중에 주로 나온 얘기가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이 거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또 뭐 무기를 얼마나 사준에 만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뭐 결론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을 했다면서 이 북한과
미국이 70년간에 유지해온 적대 관계를 청산을 하고, 그게가 이제는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 또 전쟁의 공포가 없는 어떤 그런 한반도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청와대 측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문재인 대통령이 참 많이 애를 쓰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서는 또 왜 북한 얘기만 하냐, 너무 북한 이야기만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인지 이렇게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이젠 좀 이 북한 이야기가 좀 식상할 때도 됐죠. 처음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그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것이 실감나는 것 같고, 또 금방 또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박수도 치고 눈물까지 흘리기도 하면서 정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돼가고 있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 한국 경제가 여러모로 힘들어지고, 또 서민들의 삶도 많이 힘들어지고, 우리 동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정말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또 건설 현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일을 나가셔야 하는 분들은 건설 현장에 일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정말 일하지 않고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을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대통령님이 민생에 좀 더 챙기고 한국 경제를 걱정하면서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 나누고 어떻게든 해법 그런 거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북한, 비핵화 이런 쪽의 얘기만 들려오니까 조금 식상하고 좀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한국에 계신 중국 동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 주위에 계신 이 중국 동포분들과 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오히려 한국의 그 보수 인사들보다 더 강경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절대 핵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 자기 생명과 같은 건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남한 이 사람들보다, 한국 국민들보다 이 북한, 북조선 상황을 그래도 좀 더 아시는 분들이 중국 동포 분들이라, 그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이렇게 왕래도 하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딱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북한은 절대 핵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 정부도 좀 이런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동포들의 이야기를 좀 새겨 들어봐야 할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중국 동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그 현실을 아니까요, 더 냉철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국내 정치도 하루빨리 안정화되고,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날도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이게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한국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좀 많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서 정말 또 이런 뉴스들이 더 뜨거운 감자라서 좀 길게 모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포 언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제한 중국 동포에 관심 갖고 활동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동포세계신문을 비롯해서 몇 개 떠오르는 신문사들이 있죠. 뭐 그 신문사를 오늘 제가 다 뭐 이렇게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통틀어서 한국에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 동포 언론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겠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동포 언론이 나아갈 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이 오늘의 이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들고 나온 것에는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7일이죠. 강남문에서 우리 중국 동포 혐오에 대한 그거를 막기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대해서 이 제한 중국 동포 단체들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죠. 지난 19일 날인가요? 네,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그 입장문이 발표가 되자마자 뭐 유튜브 방송으로도 그 입장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저희 동포세계신문 인터넷 사이트에도 그 입장문 전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있겠죠. 그 9월 7일 집회를 주최하고 또 여기에 또 찬성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중국 동포 조선족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이 태풍까지 무릅써가면서 집회를 가진 건데 왜 왈부하냐, 뭐가 잘못됐다고 하냐, 뭐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또 그 집회를 연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또 제가 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한 동포 단체들은 9월 7일 집회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까지 조목조목 나열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거를 공동으로 담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문이 뭐 금방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추석 전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동포 단체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확인 절차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입장문이 이렇게 신문에까지 게재되고 그래서 어쨌든 좀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어제 저는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동포 언론사들은 입장문에 대해서 게재도 하지 않고 언급도 안 하는데 왜 동포세계신문만은 그렇게 하냐. 김용필 국장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를 걱정해 주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지인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입장문에는 이 사실과도 다른 면도 있고 그리고 글을 보면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누구인지 뻔히 알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거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게재한 동포세계신문은 지금 동포사회를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단합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중립적이어야 하지 않냐. 그 저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한참 동안 뭐 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또 이렇게 끊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화가 끊긴 후에 이제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조선족 사회가 단합해야 언론도 산다. 옳고 그름의 평론가가 아닌 중립이 언론과 사회 발전에 유리하다. 이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요지의 문자 메시지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메시지로 답을 했습니다. 중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바르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게 살아있는 언론이다. 그 지인분과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자를 서로 주고 받고 나서 저는 잠시 깊은 생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언론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이 문제는 뭐 동포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언론도 다 또 국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기자들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언론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언론사마다 또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딱 잡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사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언론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 다르고 또 나름대로 성향과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은 노선이 확실히 드러나죠. 쉽게 말해서 친정부냐 반정부냐 또 보수냐 진보냐, 특히 이 남북으로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는 이 한국 상황에서 볼 때 특히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 언론이 어떻게 보면 크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거의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뭐 중립을 지켜가면서 하는 언론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언론들이 확실한 자기들의 지향하는 노선,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제한 중국 동포 관련 언론은 어떤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을까?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것일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뭐 다른 언론은 뭐 제가 뭐 얘기할 건 아니고 특히 저희 동포 세계 신문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것을 지향하면서 나가야 될 것이냐. 물론 이번 일로 뭐 이런 고민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제가 근 20여 년 전부터 우리 중국 동포에 관심 갖고 또 신문을 만들면서 늘 고민해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번 시간은 저나 이 동포세계 신문을 놓고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뭐 동포세계 신문을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역시 저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서로 또 이렇게 감정이 쌓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또 지지와 격려를 하면서 들어주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대충 듣고 아유 쟤 또 무슨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지인분에게 문자로 대답했듯이 중립을 지키는 언론보다는 자기 소신을 갖고 옳고 그름을 말할 줄 알고 바르게 나아갈 길을 그 길이 어디인가 고민하고 그 길을 찾고 알려주는 언론, 저는 이런 언론이 필요하다, 이런 소신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소신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동포 언론을 해오면서 버텨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에 지금 뭐 초창기에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0여만 명 정도의 동포들이, 중국 동포분들이 왔지만 지금 뭐 80만, 100만 명 가까이의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오셨잖아요. 정말 이 중국 동포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같이 고민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언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도 그런 신문을 만들어야겠다 지금까지 분투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더는 뭐 언급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 9월 7일 집회에 대해서 제가 동포 언론사로서는 유일하게 제한동포단체 공동 입장문을 게재하고 또 유튜브 방송까지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 입장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9월 7일 집회에 관련 입장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동포단체들이 왜 반대를 했고, 또 연합으로 공동 입장문을 왜 발표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입장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발표된 입장문을 보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는 게 또 제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9월 7일 집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9월 7일 집회는 정말 그 기획을 했던 주최자의 의도대로 어떻게 보면 뭐 성공적인 집회가 될 수도 있었겠죠. 또 만약에 그날 태풍도 불지 않고 또 집회하기 아주 좋은 날씨였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동포들이 모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때는 아주 이게 충동적으로 동포들한테, 예? 민족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그 집회가 과연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었을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상당한 위험이 있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그 집회는 너무 충동적으로, 그리고 짧은 시간에, 또 처음에는 누가 그 집회를 갖자고 했는지 정확하게 이름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뜬 선문처럼 그렇게 장소와 시간만 주어졌을 뿐 이게 없었거든요. 책임지는 사람이 실제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동포들은 으쌰, 우리 아주 분노한 그런 거를 표출하는 그런 장으로 그 장소가 이용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집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겉으로 보는 집회를 주최하면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우려도 가져보게 됩니다. 아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2008년도에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에서 이 북경 올림픽 성화봉송을 저지한다는 극우 단체에 의해서 저지한다는 얘기가 퍼지자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서울에 대거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광장이 아주 아수르장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성화봉송, 정말 성공적으로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올림픽 성화봉송을 한국의 일부 극우 단체들이 나서서 그거를 탈취하고 방해를 놓는다, 이런 거를 이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그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막아야 된다, 애국심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충동적으로
그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서 정말 경찰과도 부딪히고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9월 7일 집회도 사실 저는 그런 우려가 그러한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던 거죠. 한 송이의 막말로 열받고 분노한 중국 동포의 충동적으로 나올 뻔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을 하고 또 그거를 밝혀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포들이 다시 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고요. 또 뭐 마침 또 태풍 링링까지 또 몰아와서 저는 사실 그 태풍 링링이 중국 동포 사회를 도왔다. 태풍을 핑계로 사실 그 집회를 충분히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도요. 그 집회를 주최 측에서는 강행을 한 것을 보고 그렇게 강행을 했느냐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에 또 한마디를 했었죠. 네, 언론이 뭐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된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국가나 집단에 보면은 그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언론이 중간에 서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게재해주고 또 의견을 좁혀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사회의 분열을 막고 또 한데 모아가는 것, 이런 것이 또 언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9월 7일 광화문 집회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저는 판단이 들고요. 동포 단체들도 그렇고 많은 동포분들이 보았을 때 상당히 의구심도 많은 집회였고 혼란도 많은 집회였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저는 소신 있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회를 주최한 주최 측이 나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주고 또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또 그렇게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동포 단체들이 모여서 또 여러 날 고민을 해서 추석 명절 기간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고민을 해서 그 공동 입장문을 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문을 알리는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동포 사회 안정에도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동포세계신문에 입장문을 전문을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지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알고 보니까 입장문은 저희 동포세계신문에만 이렇게 게재가 됐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 신문에만 보내준 게 아니라 다른 동포 언론사에도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문을 뭐 게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은 그 해당 언론사에서 자체 판단하고 뭐 그렇게 선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 입장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론을 제기하거나 또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역시 저희 동포세계신문에 정식으로 보내주면은 저 또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게재해드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 것이다. 뭐 뒤에 숨어서 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동포 언론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국내 상황 어지럽죠?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어지러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현재 미국하고 중국 뭐 치열하게 무역전쟁 벌어지고 있고 또 한국하고 일본 또 역시 그 관계가 좋지만은 않죠. 이런 가운데 한국 사회는 이번에 조국 법무장관 문제에서 보았듯이 좌파 불은 아니고 보수 진보는 아니고 또 진영 팔벌 싸움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친중이냐 반중이냐 친미냐 반미냐 친일이냐 반일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도 이제는 앞으로 이런 공격들이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한 말들이 온라인 유튜브 상으로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총성만 나지 않고 정말 전쟁터나 다름없는 그런 한국 사회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한 중국 동포 사회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심사숙고하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 대처하는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국 사태,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과의 그 수사 사태,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 사태를 뭐 무관심하지 않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동포세계신문은 이런 환경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데 좀 노력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면 좋겠냐, 이런 데에 나름도 답을 찾고 또 제시를 해 주고자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뭐 이런 주제로 동포 언론이 나아갈 길,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더 그런 다짐을 갖게 해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의 방송도 이렇게 들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